깊이 들이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일지도 모를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영원을 약속했던 내 옆의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의 품에서 쾌락을 탐하게 되는가? 이 현상을 단순히 나쁜 사람, 나쁜 선택이라고 잘라 말하는 순간 우리는 원인을 놓칩니다. 외면해 온 본능, 오랫동안 쌓인 정서적 결핍, 관계 안에서 마르지 않는 허기,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겹쳐질 때 사람은 낯선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오늘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마음과 몸을 여는 여자들의 특징을 도덕의 잣대가 아니라 욕망의 구조로 해부하겠습니다. 품격을 잃지 않되 말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람 따라 이야기 숲, 지금 시작합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50대 남성의 첫 마디는 짧았습니다.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예전엔 제 말에 먼저 눈을 맞추고 미소로 대답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말을 던져도 공기만 울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녀가 시들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밖에서는 누구보다 반짝이고 약속이 빼곡합니다. 집에선 무표정하던 얼굴이 휴대폰 화면을 볼 땐 환해집니다. 그 웃음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상상하면 심장이 얼어붙습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면 이미 집안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소음은 줄었지만 침묵이 무겁고 서로의 발자국 소리가 어색해진 그 순간부터 관계는 신호를 보냅니다. 먼저 욕망의 구조를 차분히 펼쳐보겠습니다. 사람은 안정과 자극을 동시에 원합니다. 안정은 머물게 하고 자극은 살게 합니다. 오래된 관계가 주는 안정은 필수이지만 이 안정이 습관으로 굳어 움직임을 잃으면 몸과 마음은 다른 통로로 숨을 트려 합니다. 말이 막히면 몸이 먼저 나섭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눈이 먼저 길을 냅니다. 나를 보라, 나를 만나라, 나를 다시 여자, 혹은 남자로 느껴달라는 요청이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응답이 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이것을 무조건한 변심으로만 해석하면 대화는 닫히고 결핍으로 읽어내면 해석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마음과 몸을 여는 여자에게서 관찰되는 직접적인 신호들을 결핍의 관점으로 재정리합니다. 첫째, 잠자리를 감정의 확인보다 감각의 충족으로 다룹니다. 관계의 의미가 묻히는 동안 몸의 만족은 더 선명해집니다. 대화가 마르면 몸의 반응으로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함께 들썩이는 즐거움, 혼자라도 만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바뀝니다. 둘째, 노골적인 농담을 자연스럽게 꺼내 분위기의 경계선을 시험합니다. 농담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신호탄입니다. 상대가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대화 속에서 먼저 탐색합니다. 셋째, 스킨십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팔, 어깨, 허벅지로 스치고 머문 손길은 단순한 친근함이 아닙니다. 반응을 읽고 속도를 재고 접근의 허용 범위를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넷째, 침대 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서툰 리드에 지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리듬과 강도를 스스로 세팅합니다. 욕망을 숨기지 않고 원하는 방식으로 만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분명해집니다. 다섯째, 사적인 불행을 강조합니다. 집에서 외롭다, 이해받지 못한다 는 문장은 동정의 요청인 동시에 초대장입니다. 내 안에 빈 방이 있다. 들어올 의사가 있나? 라는 신호로 작동합니다. 여섯째, 외모와 일정 관리가 급격히 섬세해집니다. 옷과 향, 체형 관리, 피부톤, 일상의 디테일이 바뀌면
타인의 시선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일곱째, 휴대폰의 보호막이 두꺼워집니다. 화면을 아래로 뒤집고 잠금과 알림 설정이 바뀌며 프라이버시의 경계가 과도하게 강화됩니다. 여덟째, 집 밖의 에너지가 집 안보다 월등합니다. 밖에서는 가볍고 빠르고 밝은데 집으로 돌아오면 무겁고 느리고 어둡습니다. 에너지의 분배표가 바뀌면 마음의 배분도 이미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접습니다. 이 신호들은 나쁜 사람을 가리키는 증표가 아니라 갈증이 오래되었다는 경고등입니다. 도덕의 언어로 몰아붙이면 방어만 남고 구조의 언어로 접근하면 설명이 시작됩니다. 왜 그런가를 묻기 전에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를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고받음이 끊겼는지, 존중의 말이 줄었는지, 스킨십이 의무가 되었는지, 감정의 온도가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는지, 이 네 가지만 솔직하게 점검해도 방향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의심의 눈을 잠시 내려놓고 관찰의 눈을 드십시오. 의심은 당장 답을 요구하지만 관찰은 맥락을 모읍니다. 관찰의 기술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사건을 묘사만 하십시오. 평가를 빼고 기록합니다. 오늘 아침 3번 한숨, 식사 중 2번의 화면 확인, 내가 말을 꺼냈을 때의 시선 회피, 이런 문장들이 모이면 패턴이 선명해집니다. 둘째, 대화의 프레임을 바꾸십시오. 설명과 설교를 줄이고 질문과 요약을 늘립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는 평범하지만 당신 이야기 듣고 싶다. 는 태도가 붙는 순간 초대가 됩니다. 셋째, 복구의 속도를 올리십시오. 다툰 뒤 24시간 안에 짧은 문장 하나. 아까 목소리 높인 건 내 잘못이야. 내 마음이 어땠는지 듣고 싶어. 사과는 길이가 아니라 구조가 힘입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영향에 공감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약속을 구체화하면 됩니다. 넷째, 기준과 경계를 만드십시오. 기준은 서로 지키기로 한 최소 약속, 경계는 그 약속이 반복해서 깨질 때의 내 행동 계획입니다. 비밀 계정 사용 금지, 밤늦은 대화 중단, 문제 미루지 않기 같은 기준은 관계에 안전장치를 달아줍니다. 경계는 벌이 아니라 안전 확보입니다. 다섯째, 몸의 언어를 회복하십시오. 말이 늦어질수록 몸은 빨라집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이마를 맞대는 짧은 스킨십은 긴 설명보다 빠릅니다. 억지로 끌지 말고 짧고 자주, 가볍고 따뜻하게. 몸은 안전을 느끼면 자연히 반응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오래된 관계에서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습니다. 숨은 욕망은 통로를 찾습니다. 집 안에서 길을 잃으면 집 밖에서 길을 냅니다. 나는 더 이상 여자로 취급받지 못한다. 는 감각은 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균열입니다. 칭찬이 사라지고 눈맞춤이 줄고 몸을 스치는 손길이 의뢰가 되는 순간부터 균열은 넓어집니다. 반대로 욕망을 품위 있게 불러낼 수 있으면 균열은 봉합됩니다. 외모를 트집 잡지 말고 구체적으로 감탄하십시오. 오늘 내가 선택한 색이 눈에 불을 켠다. 너를 보고 나도 살아난다. 의미 없는 충성 맹세보다 살아있는 감탄이 몸을 깨웁니다. 관계에서 리듬은 중요합니다. 말의 리듬, 생활의 리듬, 몸의 리듬. 오랫동안 맞추지 않은 리듬은 삐걱입니다. 리듬을 다시 맞추려면 길게 떠들지 말고 짧게 맞춰야 합니다. 저녁 20분의 대화, 하루 한 번의 손길,
일주일 한 번의 단돌 시간.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꾸준함이 욕망을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다시 상담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남성은 아내의 변화를 의심이 아니라 결핍의 신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화장을 평가하지 않고 감탄했고, 잦은 약속을 추궁하지 않고 관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이 유난히 빛난다. 그 빛을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다. 우리 둘만 아는 장소로 잠시 도망갈래? 그 말엔 통제나 비난이 없었습니다. 초대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주말, 두 사람은 짧은 여행을 다녀왔고, 그는 오랜만에 아내의 반응에 집중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려 애쓰지 않고 아내의 신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돌아온 뒤 아내는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사랑받는 여자라는 걸 느꼈어. 이 한 문장이 관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거창한 극복이 아니라 작은 전환이 해냈습니다. 여기서 경고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모든 신호가 곧 외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외도 가능성이 회복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신호를 신호로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선택지가 생깁니다. 무시하거나 몰아붙이면 남는 것은 방어뿐이고, 관찰하고 초대하면 남는 것은 대화입니다. 설령 이미 선을 넘은 일이 있었다 해도 사실을 서둘러 확정하려는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관계의 지도를 그리는 편이 회복과 정리 모두에 유리합니다. 언제부터 멀어졌는지, 무엇이 반복됐는지, 어떤 장면이 고비였는지, 시간선 위에 놓고 보면 분노와 수치의 안개 속에서도 길이 보입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등의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기술을 본능으로만 다루면 상처가 큽니다. 배움은 상처를 작게 만듭니다. 욕망의 신호를 어떻게 품위 있게 다룰 것인가? 첫째, 숨기지 말고 명명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여전히 끌린다. 내가 당신을 남자로 혹은 여자로 느낀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이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둘째, 비교를 끊으십시오. 비교는 즉시 방어를 부릅니다. 비교 대신 구체를 말하십시오. 당신의 걸음,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향이 오늘 나를 깨웠다. 셋째, 약속을 숫자로 만드십시오. 말은 흐릅니다. 숫자는 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단돌 시간, 하루 20분 대화, 하루 한 번 손길. 넷째, 몸의 준비를 생활화하십시오. 피곤과 통증은 욕망의 적입니다. 수면, 가벼운 운동, 통증 관리, 간단한 스트레칭, 보습과 청결. 이런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여도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다섯째, 비밀을 줄이고 놀람을 늘리십시오. 비밀은 신뢰를 갉아먹고 놀람은 생기를 불러옵니다. 작은 편지, 짧은 메모, 예고 없는 초대. 크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제 더 직설적으로 한 줄을 남깁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둘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의무만 남으면 몸은 떠나고 욕망만 남으면 마음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위 있게 욕망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보고, 만지고, 듣고, 말하는 모든 장면에 살아있는 관심을 얻는 것입니다. 서로를 다시 남자와 여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호명 하나가 밤을 바꾸고, 다음 날의 표정을 바꾸고, 일상의 불빛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짧게 묵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마음과 몸을 여는 여자의 특징은 변덕이 아니라 오래된 갈증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호는 분명합니다. 감각을 우선하고, 경계를 시험하고, 주도권을 잡고, 불행을 강조하고, 외모와 일정을 재설계하고, 프라이버시의 벽을 두껍게 합니다. 이 신호를 이별의 선언으로만 읽지 말고 구조 요청으로 읽으십시오. 의심을 관찰로, 추궁을 질문으로, 방어를 초대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숫자로 약속을 만들고, 몸의 준비를 생활화하고, 감탄을 아끼지 마십시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전환이 관계를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지만 분명한 불을 켰다면 지금 당장 하루 20분을 비워 서로의 이야기를 묻고 들어보십시오. 소파보다 의자, 화면보다 눈, 설명보다 요약, 설교보다 초대. 그리고 오늘 밤 한 줄만 건네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너에게 끌린다. 그 한 줄이 문을 엽니다. 신호를 알아보고 손을 내밀고 리듬을 다시 맞추는 일, 그것이 중년의 사랑이 품위를 잃지 않고도 솔직해지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당신의 집에 다시 살아있는 호흡이 흐르길 바랍니다.